네, 안녕하세요. 현금 흐름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31일 월요일이고요. 어, 오늘 좀 쉬는 날인데, 참 무서운 게 제가 매일 아침 한 6시 10분쯤 출근을 하는데, 네, 눈이 그냥 떠졌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아침에 이렇게 눈이 떠져서 네,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저는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이긴 한데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는 사람이고요. 지금까지는 계속 실패를 해왔어요. 실패를 하면서 차트를 갈아엎고, 돈을 잃고 또 갈아엎고, 돈을 잃고 또 갈아엎고,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물론 돈을 번 적도 있어요. 하지만 돈을 벌면, 내가 이 기법들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크게 벌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갑자기 또 자신감이 엄청 올라가서 겁 없이 하다가 또 돈을 벌었던 걸 다 잃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나고, 이걸 엄청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돈을 진짜 많이 잃었어요. 근데 자기계발 책도 읽고 주식 책도 읽고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지금 수준까지 왔는데, 돈을 잃은 게 개인적으로 정말 어, 누구한테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잃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제일 심했던 게 진짜 하루 아침에 새벽에 해외 선물 매매를 하다가 잠들었어요. 그때 3천만 원 갖고 할 때였는데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마이너스 800인가 돼 있는 거예요. 하루에 제일 많이 잃었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800. 손절을 쳤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하루에 800만 원을 잃었을 때 진짜 그 심장이 진짜 이렇게 꽉 조이면서, 와, 그 느낌은 진짜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잊으려고 합니다. 그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또 그런 일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네, 주식도 금지를 당하고, 그리고 해외 선물도 금지를 당하고, 유튜브로 이렇게 차트를 올리는 것도 금지를 당했었어요. 와이프한테.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죠. 나는 평생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근데 이 공부의 끈을 지금 놔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한 4년 가까이 공부했던 거를 나는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투자는 안 하더라도 유튜브에 내가 공부한 것들을 딸아이가 컸을 때 남겨줄 수 있게 올리는 건 허락해줘라 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자주 올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개를 올리더라도 책 읽고 공부하고 차트 보고 하면서 올려왔어요. 올려오면서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소액으로 연습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차트를 점점 완성을 시켜 왔는데, 얼마 전에 이제 와이프한테 다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큰 돈으로는 못하고요. 좀 소액으로 이제 주식을 다시 시작해 보라고 승인을 받았고, 지금 손실이 어마무시하게 쌓여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주식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 엄청나게 잃었는데, 그 중에 한 70% 정도를 해외 선물로 잃었습니다. 해외 선물로 잃었고, 해외 선물이 어, 이게 심리적인 신법이 이제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기법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따더라도 다시 다 반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이 심리적인, 저는 신법이 아직까지는 해외 선물보다는 더 저한테 이제 좀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주식을 다시 시작하는 거를 허락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모의 투자가 사람들이 이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데, 모의 투자로 연습을 많이, 이제 돈을 잃고 나서는 모의 투자로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게 모의 투자로 하면 돈을 잘 벌어요. 그게 이제 심적인 부담감이 없어지기 때문인데, 그리고 모의 투자로 하면 돈이, 저는 모의 투자를 제가 실제로 투자하는 시드머니와 동일한 금액으로 해야지 이제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의 투자로도 이제 엄청 큰 돈을 넣고 하는 건 아니고, 어,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하는 것보다는 살짝 여유 있게 금액을 설정을 해서 해보면, 결국 잃고 벌고 해도 누적으로 갔을 때는 돈을 버는데, 현재는 그 정도 누적으로 갔을 때 돈을 벌 수 있을 만큼의 투자금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상황이. 그래서 이제 투자금이 좀 작다 보니까, 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주식으로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네, 돈을 벌려면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방법이 있어요. 쉬운 방법이 있고 어려운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돈을 주로 잃게 되는 거는 어려운 방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그 어려운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돈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솔직히 기술적 분석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크게 말씀드릴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엄청 단순해졌고, 그리고 대신에 이거를 단순한 걸 이해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어, 대부분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보면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냥 그래? 그럼 네가 종목 하나 줘봐. 그럼 나 그거 살게. 그걸 수익 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공부하라고 하면 그럼 됐어. 안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봤고, 심지어 제 와이프도 안 하려고 해요. 네. 제가 돈을 많이 잃었던 것도 문제가 있지만, 공부를 처음에 좀 해보려고 하다가 어렵다고 이제 포기를 하고, 근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지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고, 공부도 안 한 상태에서 어려운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니까 문제고. 그래서 일단 이 영상을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많은 거를 해야 되지도 않아요. 모르고, 저처럼 처음부터 모르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되고, 근데 아는 사람한테 이제 배우면 그 시간을 엄청 단축할 수가 있어요.
저는 주식을 2019년도에 시작을 해서 약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를 독학을 했습니다. 처음에 책을 사서 보면서 주식책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하면서 한 1년가량을 독학을 했어요. 근데 이 독학이 사람이 이게 습관이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독학할 때 안 좋은 습관들이 많이 들었어요. 1년 동안.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지나고 10개월, 1년 정도 지나고 유료 강의를 2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 분석에 관한 유료 강의를 들었는데, 그리고 그 보조로 차트 분석에 대한 거를 하나 일부 듣고 들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도 이제 저는 스승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스승님께 이렇게 유료 강의로 배우고 나서 하려니까 그 1년 동안 쌓였던 안 좋은 습관들 때문에 자꾸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들을 고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식 투자로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잃는 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내고 평생 돈 벌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듣는 거나 주식 투자를 이제 잘하시는 분들 아니면 전문가한테 배우는 거는 되게 아까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돈을 1년을 하면서 소액으로 했지만, 처음에 1년 하면서 소액으로 했지만 돈을 막 계속 잃고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돈을 진짜 이렇게 계속 잃을 바에 차라리 이 돈으로 평생 써먹을 강의를 한번 들어보자.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2개의 강의를 듣고, 그래,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전문가한테 나보다 이거를 더 잘 알고 미리 경험도 많이 한 전문가한테 배우는 게 낫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400만 원에 결제를 해서 와이프 몰래 유료 강의 를 들었습니다. 제 스승님은 뭐 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마스터 전석이라고 계세요. 개미대학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 유료 강의를 주식 유료 강의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신데, 저는 이제 그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것 중에 이제 부자 클럽이라고 있어요. 부클이라고. 그게 제가 2020년도에 가입할 때는 한 400만 원 정도 했어요. 지금 아마 더 올랐을 거예요. 근데 400만 원 정도 했고, 그래서 그 400만 원 내고 부클에 들어가면 모든 강의를 다 들을 수가 있었어요. 아니면 단가 강의를 들을 때는 그 강의별로 이제 유료 금액을 결제를 하고 들어야 되는데, 전체 단가 강의를 듣는 강의료보다 훨씬 싸게 이제 총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게 400만 원 내고 부클이라는 거를 가입을 하면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부클에 가입을 해서 강의가 그때 핵심 강의가 한 10개 정도 강의가 있었는데, 그 강의들을 핵심적인 강의라 생각되는 것들은 10번 이상씩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집에서 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출퇴근하면서 막 차에서도 듣고 집에서도 듣고 해서, 그게 보통 한 개 강의당 한 전체 그 동영상으로 수강을 하는데 다 들으면 한 2시간, 3시간씩 돼요. 한 개 가정당. 근데 그거를 거의 한 5개 정도 강의는 한 10번 이상씩 들었고, 나머지 강의들도 최소한 3번에서 5번씩은 다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자신감이 엄청 올라와서 금액을 키워서 하다가 왕창
잃고, 주식으로 하다가 이제 해외 선물을 알게 돼가지고 해외 선물을 하다가 더 왕창 잃고, 제 스승님한테 상담을 했었어요. 해외 선물 이런 걸 알고 하고 싶다. 그러니까 스승님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해외 선물이 진짜 돈을 크게 많이 잃을 수 있다고, 위험하다고. 근데 말을 안 듣고 했다가 정말 크게 잃었죠. 근데 대신에 해외 선물을 하면서 또 차트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배운 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주식 유료 강의를 듣고 했던 내용들을 해외 선물로 돈을 잃어가면서, 네, 그것들을 이제 완벽히 좀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원리들, 선생님이 유료 강의를 만드신 원리라든지 이런 거를 개념으로 해서 실전해서 하면서 이제 저만의 그걸 바탕으로 해서 책 읽은 내용, 또 해외 선물 뭐 카톡방에서 무료로 뭐 자기들의 노하우를 알려주시는 분들의 그런 거를 이제 취합을 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제 이 기법을 만들게 됐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는 정말 이것저것 막 다 닥치는 대로 많이 공부를 해서 했지만, 실제로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그걸 다 쓰진 않고 필요한 것들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튜브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한 영상을 보다 보니까 드러냄이라는 거를 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드러냄, 세상에 나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끌어당김의 법칙 원리 중에 내가 받으려면 남에게 베풀어야 돼요. 내가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나에게 많이 돌아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이제 많이 베풀고 싶은데, 어, 생각대로 그 베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또 여기 차트에 띄워놓은 거는 제가 사용하는 이평선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20, 60, 120 이평선으로 차트를 띄워놨고, 근데 원리는 뭐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걸로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아무튼 네, 드러냄이라는 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픈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런 거는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벌써 18분, 20분 정도가 됐는데, 여기까지 보시는 분도 몇 분 없을 것 같은데요. 앞에 보면 잔고를 띄워놨습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10%, 삼성전기 마이너스 26%, 네, 원익QNC 19.84%, 원준 네, 0. 마이너스 0.01%, 삼성전자는 네, 거의 고점에 샀어요. 삼성전기도 고점에 샀고, 네, 저때 이제 자신감이 너무 올라와서 내가 사면 무조건 올라간다 해가지고 그냥 고점에 또 괜찮다고 샀는데, 네, 장기로 물려 있고, 이제 원준하고 원익QNC는 원준은 지난주에 매수를 했고, 원익QNC는 매수를 한 지가 꽤 됐어요. 처음에 원익QNC가 2주? 2주인가? 3주인가를 사서 한번 중간에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오고 있고요. 한 주는 남겨놓은 게 앞으로 더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겨놓은 거예요. 한 주지만 매매하는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하려고.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뭐 한 주 매매를 저는 좀 많이 추천을 합니다. 한 주 매매가 심리적인 압박에서 벗어나서 좀 원칙대로 연습을 하는 게 좋은데, 대신에 한 주라고 해서 손절을 안 하고 막 무제한 버티기 이런 거 하면 또 안 좋은 습관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건 하시면 안 되고요. 드러냄이라는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 제가 생각해온 방법들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그거를 할 때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차트 분석과 기업 분석, 이것만 잘한다고 해서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투자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 주식시장이라는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내 자본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풀려나갈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오늘 여기 띄워놓은 영상에서는 어제 제가 좀 제 검색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종목 검색을 돌려서 그 중에서 괜찮다 싶은 종목을 한 28개 정도 이렇게 추려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원익현씨도 들어가 있고 원준도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원익현씨는 24,900원, 원익현씨는 24,900원에 매수를 했고, 원주는 25,8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원익현씨가 자동일지 차트를 보면 원익현씨, 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샀고 여기서 한번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차트가 하나, 둘, 셋, 넷, 지금 쌍봉을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갔죠. 네, 이렇게 라인이 지금 형성되고 있고, 올라갔다가 뭐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근데 앞으로 저는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준을 한번 볼까요? 원준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샀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왔죠.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다시 본전 매수 가격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지금 얘가 지금 엄청난 장대 거래량이 터졌는데, 지금 보시면 나중에 거래량도 뭐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돌파가 나왔고, 이 앞에 지금 여기서 돌파 후에 여기서 이렇게 G 라인을 형성을 하면서 옆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에 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 매물을 맞고 쭉 올라가다 떨어진 거고요. 이 매물을 해소하면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줘야지 올라갈 텐데, 아무튼 원준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원준을 보면, 자, 여기서 종목 원준을 보면 클래시스가 돼 있네요. 다시 원준을 보면, 네, 2차 전지 장비예요. 2차 전지 장비.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2차 전지 장비에 뭐 톱텍, 윤성 FNC 이렇게 있고, 원익 PNE, 이노메트리, 원준, DNT, 하나기술, 나인테크, 탑 엔지니어링, TSI, A프로, CIS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원준을 보는 이유는
지금 네이버에 쳐봤어요. 네이버에 쳐봤을 때 2차 전지 기대감 수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주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떴는데 어떻게 됐어요? 쭉 내리꽂았죠. 내리꽂았는데 여기도 뭐 2차 전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 여기 뭐 주가 반고체 배터리 양산 기술 개발 소식 한번 볼까요? 반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했다는 거에 지금 같이 엮여서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원주는 어떤 회사냐? 양극재, 음극재 등 2차 전지 소재 생산을 위해 열처리 장비를 제공하는 수송무 사업과 2차 전지 소재 공정 설계, 시공 운전하는 공정 설비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네. 원주는 실크 음활물을 개발했던 소식 주가 상승한 바가 있다. 원준의 주요 거래처가 어디냐? 포스코케미칼, LG화학, 에코프로비엠. 그러면 지금 LG화학하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케미칼은 지금 되게 핫하죠. 2차 전지에서. 이 핫한 데가 얘의 주요 거래처예요. 주요 거래처인데, 얘가 지금 왜 주가가 근데 많이 못 가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타임 에버 웰릭스 신기술 투자조합이라는 데가 103만 주 6.78%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예요. 대주주인데 5% 이상 주주 대주주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저기에서 저 물량을 갖고 있는데, 저 물량은 이제 매도가 나올 매도 물량이에요. 매도. 총 주식의 5%면 5%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가 되는데, 이 5%라는 물량이 지금 매도를 언제 나올지 모르는 물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량이 나오면 103만 주잖아요. 103만 주. 103만 주면 얼마나 큰 물량이냐. 자, 원준이 아까 25,850원이었습니다. 25,850원 곱하기 103만 주예요. 103만 103만 5,500주예요. 103만 5,500주. 그러면 이게 지금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267억이에요. 그러니까 267억이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거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물량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지금 많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기사에서. 근데 이제 그래서 오버행 부담을 덜어낼 경우 밸류에이션 회복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가를 짓누르던 FI 물량이 해소되면 영업실적이 온전히 기업 가치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네. 지난해에 1,40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지만 주가는 오히려 하락세다. 네. 그리고 퍼도 보면 PER도 보면 63배에서 16배로 낮아졌어요. 네. 이 퍼가 낮아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좋은 의미는 실적이 올라가면 퍼가 낮아집니다. 얘는 지금 실적이 올라가서 퍼가 낮아지는 아주 좋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코인테크 원익 PN이
특히 2차 정비 장비사는 20에서 40의 폴을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상대에 대한 기대 반영이 늦는 편이다. 그래서 피어 그룹 동일 업종 내에서 낮은 펄을 형성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지금 103만 주에 대한 것만 해소가 된다면 주가가 많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보고 있고 원익 QNC도 보면 닫고요. 이제 보면 주봉으로 볼게요.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고 얘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중심을 갖고 있고 여기는 이제 지금 좀 큰 상승이 나왔지만 얘도 더 갈 것 같고 휴메딕스 지금 약간 눌림목을 주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돌파가 나올 때 또는 돌파 후에 눌림이 나올 때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에 있습니다. 한번씩 쭉 볼까요? 동진 세미캠도 지금 차트상으로는 차트하고 수급상으로는 차트가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여기서 이제 얘도 지금 얘는 약간 다이아 모습인데 긋고 뚫으면 이렇게 더 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고 싶은 종목들은 되게 많은데 다 살 수는 없고 이것도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는데 이 앞에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 더 갑니다. 얘도 지금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고요. 얘도 나쁘지 않아요. 기업은에 얘는 지금 솔직히 좀 지금은 들어가는 거를 좋아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더 갈 것 같아요. 이오텍, 휴비츠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고요. STX 중공업도 좋은 자리고 유진테크도 좋은 모습이고 테스도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원익 IPS 원익 IPS도 지금 들어가기에 높은 가격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들어가기 좋은 자리고 HD 현대 얘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얘도 좋은 자리고 PSK 얘도 좋은 자리예요. 비오는 아까 봤고요. 원텍 얘도 좋은 자리에 지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솔브레인도 좋은 모습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이 앞에 여기까지 갈 거예요. 갈 거고 여기서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 그리고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박스권인데 지금 박스권 이렇게 상당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좋을 것 같고 HL 홀딩스 얘도 눌림목이고 PCNC 얘도 눌림목이고 휴메딕스 눌림목 얘도 눌림목인데 얘는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어 보이고요. 한정기술 얘도 눌림목
인텔리안 테크. 얘도 좋은 모습이에요. 네. HK 이노앤. 자, 얘는 조금 앞에 애들보다는 안 좋은 게 뭐냐면 120, 60, 22 이게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반대로 120, 60, 20 이게 정배열이고요. 근데 우리는 정배열에서 사야 됩니다. 정배열에서. 역배열 이런 데가 바닥이라고 샀다가 괜히 계속 지하수 뚫고 가는 수가 있고요. 여기 역배열이잖아요. 역배열에서 보시면 내려왔다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이평선에 맞고 떨어지죠. 올라갔어요. 어떻게 해요? 맞고 떨어지죠. 네.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올라갔어요. 지금 여기 또 이평선이 있어요. 네. 이렇게 가는 애들도 있지만 아마 떨어졌다가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위에 이렇게 역배열 이평선들이 있으면 이게 다 매물입니다. 매물. 이게 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한 번에 크게 가기가 어려워요. 네. 보시면 앞에 영상에 H 로우, 로어 로우, 로어 하이, 로어 로우, 로어 하이. 네. 하락 추세선 채널이 그려지죠.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가는 모습인데, 그래서 역배열에서는 하락 추세선 로어 로우와 로어 하이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배열은 쳐다보지도 말라. 네. 아니, 역배열 아닌 종목에서 또 크게 가는데 굳이 역배열을 볼 이유가 없죠. 자, 간 거 볼까요? 에코프로 최근에 많이 간 거 에코프로 보세요. 얘 크게 가죠. 정배열. 자, 여기 보면 여기 역배열. 잠시만요. 여기 역배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맞고 떨어지죠. 올라왔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정배열이 되죠. 그러면 정배열 되고 나서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정배열 이렇게 되죠. 쭉 올라가죠. 내려오면 또 여기를 지지받고 다시 쭉 올라가죠. 우리가 정배열에서만 해도 충분히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네. 정배열에서만 해도 에코프로, 그 다음에 또 포스코 퓨처에 얘도 보면 지금 120, 60, 20인데 정배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가다가 내려오면 여기 맞고 튕겨 올라가고, 올라갔다 내려오면 또 튕겨 올라가고, 내려왔는데 또 튕겨 올라가고. 이래서 우리는 이런 정배열의 눌림목 자리에서만, 네, 눌림목 자리에서만 매수를 해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네. 또 뭐 있을까? 이스페타 실사? 얘도 보세요. 얘도 보면 여기서 자, 정배열이 됩니다. 120, 60, 20 어떻게 올라가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쌍바닥 만들고 쭉 올라가죠. 네. 이런 자리 노리면 돼요. 이런 자리. 이렇게 막 올라갈 때 말고 내려왔다가 21선 지지받을 때 여기 61선 지지받는 여기. 네. 매매법에는 매수법에는 돌파와 눌림목이 있습니다. 이게 지지죠. 1번 돌파, 2번 눌림목. 저는 눌림목을 좋아하지만 안정적인 건 돌파입니다. 돌파가 수익이 제일 빨리 나요. 여기도 보면 여기서 눌림목에서 샀으면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돌파해서 사면 이 앞에 여기 돌파 여기죠. 여기서 사면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앞에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자, 여기도 보면 여기를 돌파하니까 바로 올라가죠. 대신에 돌파는 이 앞에 돌파한 저항선을 이탈하면은
손절을 잘 해야 돼요. 뭐 이탈했다가 돌파했다 이탈했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탈했다가 못 뚫고 다시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바로 손절이 나가야 돼요. 돌파는. 네, 아무튼 이오 테크닉스 얘도 보면 120, 60, 20 정배열이에요. 정배열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튕겨 올라가고 내려와서 튕겨 올라가죠. 네.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로우, 하이, 하이어 로우, 하이어 하이, 하이어 로우, 하이어 하이. 네. 이렇게 상승 채널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정배열, 상승 채널이 그려지는 건 정배열이다. 하락 채널이 그려지는 건 역배열이다. 우리는 상승 추세에서 매매를 해야 돼요. 상승 추세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배열은 쳐다보지도 말고 정배열에서만 매수하는 습관을 들여도 큰 돈을 잃지 않고 누적 수익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40분 정도가 됐는데요. 네, 앞으로는 이제 드러냄이라는 거를 행동화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런 기법 설명을 안 하고, 기법 설명이 어차피 유튜브에 너무 많으니까 안 하고 그냥 갈까, 아니면 기초적인 어느 정도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갈까, 지금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일단 눌림목에 대해서 개념적인 내용을 설명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법적인 내용은 오픈을 하기가 별로 저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제 딸한테는 어차피 제가 비공개 영상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래봤자 아직까지 뭐 많이 찍지도 못했지만 시간 날 때마다 공개 영상 외에 별도로 이제 딸에게 남겨주는 비공개 영상들은 찍고 있고, 근데 이 배품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베풀어야 되냐. 네. 그리고 이 차트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기업 분석적인 내용이 사실상 더 어렵거든요. 그리고 근데 기업 분석적인 내용도 막상 해보면은 그렇게 크게 뭐 전문가처럼 우리가 할 것도 아니고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들만 갖고 하면은 그것도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걸 이해하는 데까지가 좀 어려서 그렇지. 그거 하는데 유튜브 보시면 진짜 기업 분석적인 내용을 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차트 분석적인 내용보다는 기업 분석적인 내용을 좀 앞으로는 더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별 내용 없이 그냥 주저리 떠들었는데 저는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라고 카톡방에 가끔씩 올리긴 하는데 그건 그냥 사람들 관심 갖지 말라고 이렇게 올리는 거고, 네,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세상에 다 중요한 얘기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고,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얘기라고 해놓고 중요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몰라요. 중요한 얘기인지. 알아도 다른 사람한테 안 알려주고. 아무튼 약간 브이로그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주저리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목표는, 다시 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억만장자고요. 세계 최고의 트레이더 중 한 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단계에 올라서고 나서 사람들에게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강연하는
강연자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 목표 외에 이 목표보다 더 우선하는 목표는 능력 있는 가장이 돼서 네, 제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표를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도 저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시는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0만 이상 주식 유튜버가 되는 날 뭔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